자, 우리 아이도 영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재원에 대한 A부터 Z까지 뼈대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서울 지역에 있는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서울 지역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2001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거의 뭐 지금은 24년, 네, 25년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 교육을 계속 했었고요. 대한민국에서 영재교육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영재교육원 대비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특히 과학 쪽으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재원 대비에 관련된 뭐 문제들도 많이 모아졌고, 그 입시하는 것도 경기, 뭐 서울, 뭐 다른 전국적으로 이제 필요한 친구들 대비했었고, 그리고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또 수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다양한 수업 하다 보니 그 중에서 좀 특화된 것들이 이제 기본 뭐 교과는 당연히 수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더 플러스로 특화되고 있는 수업들이 영재교육, 창의융합, 그리고 비교과, 다양한 과학 대회들에 대해서 수업들을 또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서초랑 대치랑 반포랑 이게 이런 쪽으로 수업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이제 제 이제 어떤 개인 연구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예전에는 대단히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맞춤 수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기회가 오면 또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탐구 이런 수업들 아이들 도와주고 있고요. 요즘 시대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아이들 창의성을 길러주는 잠재력을 길러주는 수업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더 개발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한테 또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또 네, 계속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전은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눈뜨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코칭을 배웠기 때문에 이 코칭적인 마인드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자기 자신의 자기를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무엇에 관심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것들에 재능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양한 조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CF도 출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옛날, 뭐 10년 전이지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저도 아이들의 잠재를 끌어내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도전을 통해서 잠재력을 끌어내야 되는데요. 그러한 요소로서 영재교육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재원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배울까, 어떤 것을 할까 궁금해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교수님들, 뭐 대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교육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특수한 어떤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통해서 또 나름대로는 창의성, 실험, 또 수학 문제 같은 것도 배우고 뭐 정보 코딩도 배우고요. 다양한 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재교육원에 가기 위해서 특정한 시험을 보고 또 추천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떤 그 좀 걸러진 친구들이죠. 나름대로 어떤 그 목표와 꿈이 좀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의 어떤 지적인 호기심도 되게 높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소통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알게 되는 것들, 서로 배울 수 있는 시너지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한다면 영재교육원 다니는 친구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제일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어떤 과정으로 영재원을 준비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원 어떤 곳인지 왜 가야 될까요? 자, 영재원을 지원하고자 영재원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탐방하려면요. 그 영재교육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육 과정이 어떤지, 그리고 교육 과정 플러스 입학 요건이 어떤지, 또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영재원에 들어가고 나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이니까 서울대학교도 있고 서울교대도 있죠. 그쵸?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대학교 과학영재원은요, 일단은 뭐 서울 지역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과 중1이 지원할 수 있고요. 뭐 교육원 소개도 있고,
교육 안내도 있죠. 그쵸? 그래서 자기 주도적, 창의적, 타인을 배려하고 통합, 융합 사고력처럼 이렇게 교육 안내와 입학 안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영재교육원에서 지금 여기 우수 사례가 있잖아요. 이걸 한번 제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중에 손민주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도 봤지만 이 교수님은 지금 포항공대 교수님으로 계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을 1999년도에 수료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화학부를 가셨고 하버드대학교도 졸업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네, 포항공대에서 물리학과 생명시스템공학부를 이제 재직하고 계신데요. 여기 홈페이지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영재교육원에 다니게 되면 영재원에 다니는 친구들과 배움이 있고 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도 배우고 또 영재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일반 학원에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또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도 배우고 또 하나는 과제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룹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이 있고요. 또 이 학교에 있는 조교 선생님들이 학교 출신의 학부생을 거친 분들이기 때문에 선배님들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좋은 조언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 영재교육원 다니는 친구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대회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다른 영재교육원에 있는 다니는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더더욱이나 영재교육원은요. 인성 면접을 보기 때문에 학교 교사 선생님들, 다른 타 영재교육원에 있는 이제 담당자 분들에 의해서 추천받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뭐 성균관대랑 영재교육원에 지금 들어가 보셔가지고요. 커리큘럼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균관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주 들어가기 어렵죠. 학년마다 20명을 뽑아요. 서울 전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그리고 1년밖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1년 다니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그 위에 다녔던 친구들이 없이 처음 지원하기 때문에 가장 합격할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 학년으로 갈수록 기존에 다녔던 친구들도 또 함께 또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기로는 한 번 다니고 난 친구들이 조금 더 그 영역에 적응도 했고 그동안에 쌓았던 포트폴리오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영재원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3학년 때 지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원에 하는 것들을 목표를 보시고 과정을 보시면 좋겠고요. 이 교육 과정 보시면은 융합적인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한 것들로 많이 배우죠. 이런 과정들 보시고 이런 과정들 배우면 좋겠다. 뭐 3D 프린터로 또 출력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룹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탐구 결과물에 대한 비교과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재원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제 소규모 그룹 실험 체험 활동 수업할 수 있고요. 또 산출물 연구 수업도 할 수 있고 영재원의 캠프 활동 그리고 다양한 또래 인재들과의 교류장 그리고 학습 동기부여 영재 출신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재원에 가면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인재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서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개척가 정신, 탐험가 정신, 바탕으로 한 실행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도성과 주체성을 가진 추진력이 필요하고요. 사람과 사람, 뇌와 뇌를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또 사회성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그 얘기를 잘 어, 들어서 융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즐기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배려심과 선한 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건강하고 맑은 정신과 좋은 체력이 유지돼야 됩니다. 사실 영재원에 들어가게 되면 영재원에서 해야 되는 과제도 해야 되죠. 또 활동도 해야 되죠. 따로 시간도 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재교육원이라는 그 활동들을 내가 한 학교 활동 외에 해야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영재원은 1년만 다니고 다음에 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재원에서 하는 과제들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근성이 필요하고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또 집에서 해가는 과제들은 뭐 어느 정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머니들 따라서 또 아이가 스스로 다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좀 어떤 수업을 듣게 해서 과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던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제 수행하는 뭐 과정에 시간에 뭐 소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지만 이런 과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배우는 게 있고요. 또 그 과제를 잘 수행해서 완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영재교육원에 가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직접 해야 될 경우에는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상태나 어떤 지적 능력이나 문제 해결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조교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집에서 해온 과제와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 했던 과제의 어떤 결과물 차이가 크다면 의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영재원에서는 산수물 발표를 할 때, 특히 가천대 영재원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럴 때 발표하는 과정에 질문을 막 되게 신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해주시면서 그 아이가 직접 연구를 제대로 했고 잘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연구 수업을 많이 하거든 할 때 정말 제가 대신해 준다기보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가 그 연구를 직접 본인이 했다는 어떤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아이와 함께 소통하면서 융합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물은 정말 누구의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평소에 하는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다른 기타 과목이든요. 지금 시대는요.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렇게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커리큘럼과 학습 방식, 교육 방식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집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요런 능력 중에서 어떤 것을 잘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도전을 통한 경험과 깨우침, 그리고 잠재력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영지원에 지원하실 때 중요한 게 GED잖아요. GED를 들어가셔서 선발하는 공고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지금 서울이시니까 전체를 검색하시면 서울에서 이제 하는 나오는 영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영재교육원이 이제 시험이 거의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2026학년도 끝났고 내년에 이제 2027학년도 영재원에 요강이 나올 텐데요. 보통은 이제 8월 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대학부서 영재교육원 요강이 나오고요. 9월 달 이제 중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영재원 요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강을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떻게 준비될지 꼭 반드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시고요. 여기 진단도 있어요. 학생 자가 진단도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여기 진단에 들어가셔서 뭐 리더십 평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보시고요. 특히 교육청 영지원 지원하실 때는 교사 체크리스트 있지만 학생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좋은 것을 체크하는 게 좋나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사가 봤을 때 그 모습과 학생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본인을 잘 파악했을 때 하는 것이 그래서 비스무리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저는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진정성 있게 스스로 자기의 본인을 최대한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체크리스트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진실함과 진정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에 뭐 사회 이슈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한다던가 속였다든가. 그래서 사실은 뭔가 개인적인 어떤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뭐 꽁꽁 묶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자기 정 유출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또는요, 또는 뭐 어, 오히려 또 했는데 안 했다고 한다거나,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선행을 했는데, 뭐, 약간 이름 모르게 선행한다. 이거는 뭐, 좋은 일이죠. 근데 나쁜 짓을 했는데, 그쵸? 그것을
안 했다고 포장하는 거, 다른 걸로 바꾸는 거,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떤 양심으로서는요, 사람의 양심으로서는 결국 마음속에 그런 게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요, 영재교육원에 대한 어떤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건요, 인문학적인 소양을 같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책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교양 도서들도 함께 같이 읽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바로 책이거든요. 아니면은 봉사활동을 좀 같이 병행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웃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보면서 조금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그런 활동하는 것도 저는 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의들을 꼭 보셔서 요걸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또 말씀드리면은 내공을 많이 쌓은 친구들이 유리하죠. 책도 많이 읽고요. 배경 지식이 풍부한 학생들이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재교육원에 나오는 그런 문항들이요. 사실은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시험 보는 문제 문항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융합적인 문항이 나오고 또 수학이랑 과학이랑 또 융합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지문도 또 짧지 않아요. 길어요, 때로는요. 어떤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하라는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말하고 쓰고 읽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기 또 왜 중요하냐면요. 발표해야 되죠. 또 토론해야 되죠. 또 질문에 응답해야 되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말하고 쓰고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초적인 학습 공부, 내공, 뭔가 탄탄한 그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려면요. 물론 우리 MBTI 아시잖아요. N 성향은 상상을 잘하고 S 성향은 현실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공상과학적으로 막 얘기를 막 펼쳐나가서 어머 우리 아이 영재 아닌가? 막 엄청 놀라시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도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원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공을 쌓아서 깊이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원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등 기초과학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나오는 상상력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 없이 마냥 상상해 나가는 거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영화 아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뭐 인터스텔라라든지 아시잖아요. 인셉션이란 영화 아시잖아요. 공상과학 영화 중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네, 감독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 감독의 동생분도 같이 시나리오 작업했는데 그 동생분은 오히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물리학과 학사 과정을 오히려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죠. 그만큼 과학적인 어떤 원리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바탕이 돼서 시나리오가 쓰지고 그 안에서의 상상력이 들어가서 이제 융합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도요, 책을 많이 읽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의 내공이 쌓이는 친구들은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또 선행만 많이 돼 있다고 해서 또 문제를 잘 풀진 않아요. 응용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력. 이걸 위해서는 좀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이가 얼마큼 책을 읽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신문이든 책이든 근데 뭐 엄청 많이 읽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글 쓰는 것이랑요. 그다음에 뭐 글짓기 이런 것들은 표현력이기 때문에요. 책을 엄청 많이 읽고 다독을 했다 하더라도 책을 잘 쓰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로만 생각하고 상상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글을 잘 쓰고 지어내는 거는 좀 표현력에 많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끼가 있다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이런 발표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학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진도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4학년이다라고 한다면 영재교육원에 지원했을 때 되도록이면 소량 4학년 말까지는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수학을 마치는 목표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때는 이미 고등학교 들어가야
겠죠. 6학년 때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수학을 진도를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유리합니다. 제가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은 평균적인 진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목표로 준비하면서 중간 과정 속에 영재교육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약간 좀 조금 공부를 어느 정도 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기준에서의 진도는 6학년 말쯤에 됐을 때 한 11월, 1월 때쯤에 됐을 때 수학 진도가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과학 진도도 고등학교 2, 3학년 수준의 진도입니다. 6학년이요. 이렇게 정도 돼야 6학년 때 대학부터 영재원에 뭐 과학을 지원하든 수학을 지원하든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결국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할 로드맵으로 계속 이어나가신다면 중간중간에 영재교육원을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또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는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럼 지금 현재 과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4학년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학은 이제 6학년 거까지 하고 있다면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과학은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아이가 잘 받아먹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4학년이 되는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그전에는 하나도 안 나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좀 이걸 관심 있어 하고 기본적으로 상위 30% 안에 드는 역량이 되는 친구를 한다면 또는 관심이 있고 호기 있어 하고 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과적인 분야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또 거기 안에 성실하다면 네 하다면 충분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재학교를 노려볼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해 한 해 조금 더 높아질수록 좀 더 급해지죠. 왜냐하면 조금 더 준비할 분량, 공부해야 될 분량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분량을 몇 년 안에 끝내느냐가 되니까 좁혀지다 보니까 되게 좁혀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한 살이라도 일찍 시작하고 조금 더 반복하고 조금 더 많이 보는 게 좋고요.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공부할 양은 많죠. 내신 준비도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시간이 부족해지다 보니 되도록이면은 6학년 때 안에 최대한 이런 나갈 수 있는 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진도만 후루룩 나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재미있고 흥미롭게 공부해 나가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 영재원 4학년이다. 하면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과학 융합 분야와 이제 정보랑 수학이 융합된 분야 두 분야로 이제 수리 정보랑 융합 과학을 이제 각각 80명씩 올해 이제 시험에서 합격을 시켰고요. 인원이 늘다 보니까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슬아슬 문제를 다 막 풀진 않았지만 그래도 통과되어서 면접까지 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커트라인이 낮아졌다. 또 하나는 경쟁력이 사실 10년 전만 해도 엄청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합격 그 지원한 수도 같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물론 영재원이 중복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죠. 평균 10대 1입니다. 80명을 뽑는데 1000명 가까이가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커트라인 자체가 예전보다 조금 많이 높진 않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추천서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9월 말쯤에 본다는 거 네, 보고 이제 면접을 이제 11월 초에 보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서류 준비 같은 것도 뭐 9월 달에 하시면 되는데요. 자기소개서 문항도 제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뭐 엄청 빡세진 않아요. 이런 문항인데 이런 문항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300자 이내 자기 뭐 지원 동기랑 이유 이런 거는 뭐 왜 지원하게 됐는지랑 또 책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책 읽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험 활동인데요. 이런 대회 같은 것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발명대회라든지 자연관찰 대회라든지 뭐 전람회 대회라든지요. 그리고 질문 같은 것들 앞으로 미래 꿈과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대해서 300자 이내로 쓰는데 이게 띄어쓰기가 포함이
됐다, 안 됐다 말이 없기 때문에요. 띄어쓰기 빼고 미포함해서 공백을 포함하지 않고 300자 이내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기소개서 내용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추천서의 내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추천서에 있는 내용과 자기소개서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겠죠. 추천서에 있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질문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은 생활 기록부에 쓰여질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대회들, 발명대회나 전람회 대회나 뭐 학교 대표가 돼야 되는 자연관찰 대회 등등 이런 좀 굵직굵직한 대회들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융합적인 문제가 나오고요. 서술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수학 문제가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학생이 이렇게 복귀한 부분이고요. 요거는 과학 문제입니다. 서울교대 영재가 나왔던 문제인데, 뭐 수학이랑 과학 중에서 물리랑 화학이랑 그다음에 뭐 생명과학 쪽으로 골고루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2020 6학년도 바로 올해 나왔던 문제를 좀 복귀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요. 뭐 전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에 대한 소개서 내용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추천서에 있는 문제 물어볼 수 있고, 또 심층 면접에서 이제 옛날에는 지필 시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접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성향이랑 자기소개서 내용이랑 또 시험 문제를 좀 잘 봤다, 못 봤다에 따라서 또 질문하는 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대비 전략으로 한다면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전과정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부설 영재원 중에서도 중등 영재원을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수학 과학까지는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도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본 친구가 맛있는 음식도요, 먹어본 사람이 알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 그럼 다음에 그걸 또 할 수가 있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좋았고, 또 그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먹어본 사람, 맛있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알듯이 뭐 카페에 갔는데 나는 꼭 로스터리 카페에 갈 거야 한 사람도 있거든요. 로스터리 그 카페 가는 이유가 그만큼 커피의 향과 그 맛을 음미하면서 그만큼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 풍미에 대한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험들, 비교과 활동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수학이랑 과학이랑 뭐 해야 될 공부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더 하는 거, 플러스를 더 하는 거라서 훨씬 더 뭐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훨씬 에너지가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아이들의 어떤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거라든지 어떤 기회를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입시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그래서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놓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합격한 학부모님들은 다 이 활동들이 정말 좋았다, 필요했다. 그리고 영지원뿐만 아니라 영지학교나 과학고를 목표로 하신다면 더더욱이나 필요한 활동이 비교육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입시에서 이런 활동한 것들 점수화되고 했을 때는 막 거의 필수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점수화되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히려 더 이런 활동한 친구들이 뭐 어떤 시험의 어떤 그 방식이 되게 다채로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험의 방식에 되게 적응을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성균관대 영재원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쓰는 거 했는데 올해는 뭘 했냐면요. 아이들이 그룹으로 모아놓고 어떤 그 문제를 주고 같이 해결해봐라라는 그런 시험이 나왔대요. 그거는요,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해봤던 친구, 이런 문제를 해결해봤던 친구들이 했을 때는 그걸 잘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더더욱이나 가면 갈수록 그런 활동들을 잘하는 친구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1031 과학 수학 책도 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선행을 하신다 그러면 뭐 중등, 뭐 고등 이런 기본 교과, 심화 이런 응용 책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되도록이면은 뭐 시중에 판매하는 교재 다 뭐 저는 크게
뭐 엄청 뭐를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아이가 얼마큼 그걸 잘 받아들여 응용해낼 수 있는지. 그래도 좀 심한 교재는 좀 몇 개 손꼽잖아요. 그쵸? 그런 교재들을 풀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최상위로 문제집이라든지 또는 뭐 하이레벨 문제라든지 아니면 블랙라벨 문제 그런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가 얼마큼 잘 풀어내냐. 그리고 문제를 틀리고 나서 얼마큼 다시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도전하냐. 끈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네.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영전에서의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런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이런 과제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과제들을 실제로 수행했었고, 이런 자기소개서 내용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 수행한 친구들의 예시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영전에서 하는 과제를 수행했고, 수행한 거에 대해서 했던 친구의 어떤 역량인데 3학년 친구가 했습니다. 네, 잘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뽑고 20명씩 뽑고 네 그리고 에세이 같은 거 썼고 올해는 뭐 단체 활동을 시켰었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내용이 되게 빡셉니다. 이런 내용들을 써내기 때문에 특히 탐구 활동했던 것들을 이렇게 써내요. 그래서 실제로 탐구의 어떤 수준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발명 같은 거 했던 건 막 다양해도 괜찮겠지만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전람회 대해 수준의 어떤 탐구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는 깊이 탐구했다가 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동국대 영재원도 지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모집 인원이 꽤 있죠. 꽤 많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어렵습니다. 네, 합격이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도 융합 문제가 나옵니다. 배경 지식 많이 필요하고 서술형을 잘해야 되고요. 가천대 영재원도 서울 지역에 지원할 수 있고 여기는 단 브릿지 영재원을 했던 수료한 친구들 아니면 일반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는 산출물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면접 때 보게 되고요. 시험은 따로 없지만 면접 때 어떤 수학이든 과학이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문항이 되게 어렵습니다. 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등 영전으로 갈 때 필요하죠. 네. 이거는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류가 필요하죠. 필요하고 나중에 이제 지원하게 되면 그때 더 면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분야는 수학은 나오고 과학 분야는 과학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서술형도 잘해야 되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문제를 잘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학년일 경우에는 안정권으로 1차 통과를 시험 문제 통과를 하려면 수학이든 과학이든 중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이상 그다음에 고등학교 정도 수준에서의 수학과학 진도가 6학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 반복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대 영재원도 마찬가지로 글쓰기 능력 되게 중요하고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청 큰 종이에다가 막 문항을 쓰라고 하기 때문에 막 뭐 써낼 게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 여기 이제 서울대 영재원 대비 전략도 있고요. 그리고 뭐 문항 이게 자기소개서 문항이거든요. 되게 영재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되게 빡세죠. 이걸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특목고를 갈 때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할 때 자기소개 쓸 때 베이스가 됩니다. 매우 좋죠. 그리고 책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연세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고요. 또 예전과는 다르게 서류가 조금 더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서류 자기소개 쓰는 게 있고 나중에 자필로 써야 되고요. 이게 문제인데요. 연세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어떤 유형이냐면은 수학이랑 과학이 다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세대 영재원 합격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향상 아이가 어떤 영재원에서 유리한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합격한 친구들 보더라도 수학이든 과학이든 6학년 하반기에는 고등수학과 고등과학이 뭐 고등과학 정도는 물리화학 정도까지죠. 근데 생물지학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생물지학 원 과정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놓는 게 좋고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런다면 통합과학 정도까지라도 네,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마찬가지로 지원 분야별로 시험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연대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1차 문제 어떻게 풀었니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수학 분야 같은 경우에 또 다시 문제를 주고 또 풀어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마다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미리를 왜 미리 준비해야 되냐면 문제 유형이 워낙 다양하고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고요. 형식도 되게 다양합니다.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탐구와 서술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고 해서 교과, 심화, 응용, 창의, 탐구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 시즌마다 또 대회를 나가고 또 평소에 내공을 쌓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서류 준비가 많죠. 자기소개서, 탐구 대회, 발명 대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3월 때부터 준비한다고 가정하신다면은 대회들을 위해서 뭐 3, 4월에는 과학 대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도 과학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과정 가운데 뭐 서울교대에서 하는 창의력 대회도 있습니다. 수학과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회도 뭐 참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부터 이제 지원하신다 그러면 목표를 높게 잡으셔서 대학부서 영재원 목표를 잡으시고 그 다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교육청 영재원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영재원이 여러 군데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영재원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요강을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영재원 대비할 때 많이 도와드리죠. 네. 그래서 수학과학 중등과정까지 초등 저학년 하셔야 되겠고, 고학년, 6학년 때는 이제 고등과정까지 해야 됩니다. 대비를 많이 할수록 합격률이 높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량이 되는 친구들은 조금만 대비해서 합격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재원을 준비하거나 특목고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런 비교과 활동들을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달부터 준비한다 그런다면은 7개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번 겨울방학 때 준비한다 해도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으로 2월, 4월, 5월, 6월, 뭐 8월, 9월, 10월, 11월 심층 면접, 10월, 11월 교육청전 대비해서 쭉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고요. 과학 페어대회는 과학 토론대회인데 다른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이상이면 과학 페어대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역만 너무 몇 년 전에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과학 페어 대회를 중학교, 고등학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회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의 또 융합 창의 그리고 기본 내공들을 깊이 쌓을 수 있는 또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 이슈를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을 단기간에 쌓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또 서술형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뭔가 서술하는 능력 또는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이런 학교에서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페이퍼에 써야 되는 걸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준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요청이 오면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Q&A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는 좀 질문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런 수업들 하거든요. 뭐 보고서뼈대대 발명대 기초반도 있고 영재원 대비반 이런 수업도 하고요. 실전반도 있고 선행하는 반도 있고요.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이런 과학 테어 대반, 영재 뭐 과학 전람회 대반, 발명 대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영재원 대비도 하고 있고 또 자기소개서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블로그 들어가시면 이렇게 항상 리얼습 영재 아카데미 있잖아요. 제가 이름이 진국이어서 리얼습이거든요. 진국. 그래서 이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뭐 수업이라든지 뭐 요강이라든지 제가 매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오늘 제가 설명회 한 것도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필요하신 것들 어, Q&A로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고요. 질문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음소거를 그 끄시고 네, 뭐 바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채팅창에 써 주셔도 좋습니다.
아, 네. 사실 집에서요, 좀 영재교육원에 좀 가능성이 합격할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혼자서도 오투각 아시죠? 오투각, 뭐, 초등학교 문제집 있잖아요. 네, 그걸로 3, 4, 5, 6 쫙 필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학원의 커리큘럼을 안 타도 됩니다. 집에서 어머니께서 시키실 수 있다면. 요소까지 해놔 해서 뭐 하루에 한 권씩 끝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시킬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돼, 쉽지 않잖아요. 뭐 운동도 매일매일 하고 싶은데 혼자서 안 되니까 PT를 끊으시거나 뭐 개인 1대1 수업을 끊으셔서 뭐 하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그룹 수업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그 가는 김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따로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학원에 맡기시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그룹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들, 네, 를 맡기셔가지고, 뭐, 저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해서, 이런 수업도 통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걸 단어를 끝내게 하고, 그 다음에 1031 책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로 역량에 대해서 그 문제집을 바로 풀어도 되지만 탄탄하게 조금 시키고 싶으시다면 좀 단기간에 3, 4, 5, 6 오투 과학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1031 책, 3, 4, 5, 6 책 4권을 다 끝내는 방향 하시면 좋겠고요. 그 끝내고 나서 중등과학을 선행을 쭉 나가면 훨씬 탄탄하고 서술형도 길러져 있으면서도 영전 대비가 자동스럽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학원에 보내가지고 쭉 시키는 게 맞는 친구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초등학교 전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네. 뭐 약간 자기주도 학습처럼 문제 풀고 중간중간 모르는 걸 질문하게 하는 방식이 좋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 네. 발명대회는 또 제가 전문가라서, 네. 네, 저는 발명대회를, 대회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기간 많이 필요 없이 할 수 있어요. 네. 발명대회는 교내대회 목표를 일단, 교내대회 목표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명대회 수업을 2회로 하거든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어떤 발명할지에 대해서 발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하는 시간 가지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만나서는 실제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발명할 때 나름대로 제가 발명대 커리큘럼은 2회로 끝나는 커리큘럼입니다. 네. 방학 때 준비하기 너무 좋죠. 방학 때 놔야지 좀 계약하면 정신없기 때문에 요강 나오면 바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내대 목표를 먼저 하는 게 2회짜리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교내대에서 통과돼서 교육청까지 갔다. 교육청에서 그 다음 서울시까지 갔다 하면 중간중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하죠.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잠깐 제가 원래는 원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제가 연구실처럼 오피스에서 수업하고 있거든요. 대치동에서. 이유가 온라인 수업을 좀 확장하고 전국구 아이들 만나고 싶고 또 온라인으로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좀 제가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대치동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좀 열어서 하려고 좀 준비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혼자서 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소수 정예 맞춤 수업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약 수업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정된 수업만 하고 있어가지고, 직접, 뭐, 2번이니까 저 2번 만나서 할 수 있잖아요. 네. 직접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발명대회는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네. 모든 수업은 제가 직접 합니다. 네. 아니요, 이건 1대1 수업이에요. 발명은 개별 수업입니다. 수업료도 좀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대회 수업도 비싸요. 그래서, 뭐 엄청 비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싸진 않아요. 이게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포트폴리오 수업이기 때문에 주말에 수업합니다. 네. 맞춤 수업이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 맞춰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수업으로 설계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 따게 하고
제작하는 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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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코칭해 드리고 나서 집에서 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뭔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직접 저랑 만들고 도와드리고 하지만 아이와 함께 모든 과정을 상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시면 제일 좋지만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대신 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에 맞춰서. 네. 네, 감사합니다. 필요하실 때 이번 겨울방학 놓치지 마세요. 네. 개별 상담 원하시면 네, 문자로 해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방 하나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렇게 끝내고 있으신가요? 네. 음. 너무 좋습니다. 내년 3학년이면 성균관대 영재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교대는 좀 어렵고요. 근데 서울교대가 소프트웨어 영재원을 원래 3학년도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만 안 뽑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요강을 나와보면 알겠는데 소프트웨어 영재원도 있어요. 근데 영재원 중에 과학 쪽을 목표로 한다면 저 성균관대 영재원 추천드리고요. 성균관대 영재원을 하기 위해서 발명대 필수입니다. 네, 탐구도 필수고요. 과학 선행이나 이런 것도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전과정 끝내놓고 1031 과학, 중등과학으로 지금부터 쭉 시키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과학을 계속 안 빠지고 하면 돼요. 네. 내년 3학년이니까 한 번에 3시간씩 수업 가능하지 않을까요? 수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도를 쭉쭉 빼는 거죠. 그리고 독서도 중요한데요. 저는 독서 중에서도 과학 잡지책을 꾸준히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 잡지책 뒤에 매달 신간이 나와요. 그 신간 책을 조금 보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과학탐구대회는 4학년부터 전람회대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발명대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람회대 탐구대회를 이제 직접 나가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수업을 합니다. 네. 12시간 정도 수업으로 2시간 6번 만나거나 아니면 3시간 4번 만나서 주제 잡기부터 시작해서 실험, 보고서 완료까지 제가 해요. 그러니까 저도 워낙 이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름 체계가 잡혔어요. 네. 그리고 뭐 연구 주제에 따라서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 따라 조금 약간 융통성 있게 수업을 좀 더 늘리기도 하고 합니다. 좁혀지진 않아요. 그거 수업이 정말 최소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 늘려지긴 하더라도 좁혀지진 않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팀별 수업도 합니다. 발명대는 무조건 1인 1작품이지만 과학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2인 1팀, 3인 1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팀별로도 준비 가능하고요. 이런 과학탐구대회나 전람회 대회는 언제든지 해도 돼요. 미리 해놓을수록 여유가 있고 좋습니다. 네. 대학 정지원 지원하신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과학, 지금부터라도 쭉 6학년 때 하반기에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고등학교 2학년 수준까지는 한 번씩은 쭉 가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이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게 로드맵을 잡으셔야 된다. 지금 내년 3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충분히 시작하면 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한다면요, 늦지 않습니다. 네. 과학을 매주 1회라도 꾸준하게 시키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이론 수업. 네. 그리고 중간중간 과학 잡지란 책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대회들도 그 시즌마다 매번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바쁘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영상 한 거는 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또 링크 제가 올리고 또 한번 또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